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저는 33년간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마치고 헌혈하면서 시를 쓰고 철인 3종을 즐겨하는 송태규입니다.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2002년도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수영장에서 재활을 하는데 갑자기 철인 3종이 생각이 났어요. 뜬금없이. 제가 이제 모험을 또 좋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했더니 이제 서울에 연결이 됐는데 그 찰나에 마침 익산에도 철인 하는 사람도 있다고 또 이제 거기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꾸로. 그래서 익산 철인클럽 가입해가지고 2004년도에 했으니까 벌써 20년 다 됐네요. 아이고, 땀 빼고 나니까 피곤하네. 철인 3종은 요즘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요. 수영, 사이클, 마라톤으로 이루어져서 세 가지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죠. 국제대회 올림픽 경기, 아시안게임 하는 올림픽 코스, 그 다음에 올림픽 곱하기 2, O2라고 합니다. 가장 긴 코스인 킹코스. 킹코스가 수영 3.8km, 자전거 180.2, 달리기, 마라톤 풀코스 40.19 해서 226.19km를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정말로 극한 운동입니다. 이 기운을 몰아서 내일 모레 실전에서 안전하게 완주하면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송태규는 철인이다. 아자아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진 네, 있어요? 네. 어떻게 대회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거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오늘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수영 마무리 좀 하려고 왔어요. 네, 네, 네. 네. 제가 2006년도에 제주도 가가지고 킹코스 완주해가지고 이제 아이언맨 칭호를 받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킹코스를 많이 뛰었어요. 우리들이 철인 3종 하는 사람이 이제 킹코스를 완주하고 나면 이 아이언맨 이제 문신을 새기고 100km 울트라마라톤 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울트라마라톤하고 아이언맨 목걸이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하고 다닙니다. 이 철인 3종 킹코스 완주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면 되지 뭐. 완주하는데. 자, 같이 스태핑 합시다. 오늘 그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즈 대회 그 가운데 이제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제 철인 3종 대회가 여기 웅포에서 열려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이제 올림픽 코스 대회합니다. 익산 철인! 화이팅! 약간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앞사람들 보니까 그동안 연습했던 거 마음 편하게 잘 완주하겠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또 넘쳐야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철인 3종입니다. 이 지구상의 운동의 꽃이라고도 이렇게 철인 3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클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 할 때 아주 힘들면 이제 제가 저 자신한테 이제 최면을 걸어요. 송태규 너는 철인이다. 나는 철인이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발 걷고 두 발 걷고 해가지고 피니시 라인에 이제 들어옵니다. 또 한 명의 철우가 필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비번은 436번 송태규 선수,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끝나고 이렇게 마지막 피니시 와가지고 땀 흘리고 뭐 내가 나를 이겨냈다. 이제 그런 자신감, 성취감이 철인 3종의 매력입니다. 첫 완주. 환감 넘어서 첫 완주. 축하합니다. 아이고 원영이는 그냥 언제 연습하는지 모르겠어.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봐요. 됐었어. 아이고. 우승이요! 아이고! 박수! 수영이 맨날 해도 힘들어 이거. 이거 물 봐. 여기서 수영해도 되겠어. 나는 이물 싫어. 아이고 이제 오늘 야, 맛있게 장어나 먹자. 힘썼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사장님. 예. 오늘 지금 대회 끝내고 아, 대회? 힘드네. 장어를 먹어야 또 기력을 예, 보충하지. 예,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평소 먹던 대로. 네네네. 이 집은 이 장어 소스가 일품이야. 건강도 넣고 한 입을 딱 넣으면 나는 장어 먹으면 혀에서 딱 닿는 그 맛이 최고 좋아. 그 제가 이 집이 20년 됐거든요. 익산에서 꾸준하게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종종 장어를 먹으러 왔었고 또 철인 3종 하면서 건강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또 잘 먹어야 그 밑받침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좀 힘들다 생각하면 장어를 먹으라고 송태규가 이 집 가면 저녁 시간 가면 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환상의 음식이 장어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냥 형이죠. 참 좋은 형. 나를 좋은 이 운동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가끔 장어도 먹여주시고 그냥 좋은 형. 물론 어떤 분들은 작가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육자라고도 하겠지만 저는 같이 운동하는 좋은 형. 그런 분의 장어의 마무리는 꼴이 아니겠어요? 자네가 양념하고 네. 내가 힘들고 할 때 장어를 먹을 생각을 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좋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새로운 정신을 깨워주는 그 막혔던 그런 생각을 또 깨워주고 그런 음식이 저한테 이 장어가 소울푸드입니다. 이 에너지를 발판 삼아서 또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아, 배부르게 잘 먹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뭐 미처 가보지도 못한 데도 많고 해가지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도보로 방방곡곡을 여행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일동으로 간다고? 네. 오, 한번 가보시죠. 범일동 가자. 가자. 역사와 예술이 있는 범일동의 숨은 이야기를 찾으러 갔더니 어라? 이중섭 거리가 여기에 있네요. 혹시 이 사람 누구예요? 아, 이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부산에는요 20세기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가 계시거든요. 아, 그분이 바로 이중섭 화가인데, 근데 저는 이중섭 화가의 얼굴을 모르거든요. 근데 잘생기셨어. 잘생겼는데 그때 보면 말이야 지금 진짜 잘생긴 게. 그러니까. 근데 범일동이랑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거 알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래서 동구 문화 해설사님이 직접 나서 주셨습니다. 와, 여기도 그림이 있네요, 그렇죠? 6.25 사변이 나기 전까지는 원산에서 원산 사범대학교 선생님을 계시다가 6.25 사변이 나고 난 이후에 이곳에 피난 와가지고 동구 범일동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근처에요? 예, 장소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이 근처에 살았다 해서 이 문화 공간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들이 시작이 되었고 범일동 풍경은 그 당시에 선생님이 이곳에서 그 범일동 풍경을 그리는 그것을 인해서 여기가 문화거리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 여기 이 범일동 풍경이 딱 나와보면 바로 이 풍경이야. 와, 예, 지금도 비슷하게 생긴 지붕이 있어요. 약간의 돈만 가지고 왔는데 이곳에 오가 보니 전쟁이 길어지니 생활이 궁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재로 살 돈이 없을 정도로 버리는 담배값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일본인 아내는 이제 아들과 함께 일본으로 떠나갔고 여기서 홀로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예술가들이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나온 그 작품들이 지금 유명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악조건 속에서 아마 했던 그게 아마 대작이 나온 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아까 있었던 그림이잖아. 바깥으로 빼놔가지고 이렇게 만든 모형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시면요 화가의 자화상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이 백계단에 올라가 보시면 계단마다 더 많은 이중섭 화가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쫙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이 풍경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신 거지. 와, 전망대다. 여기서 전망대가 있을까? 그림이다. 아니 근데 범일동의 전망대 하니까 너무 생소하다. 왜요? 와, 진짜 그림이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이런 거 없거든. 진짜요? 없어. 시대의 고난과 인간의 삶이 녹아있는 범일동 풍경. 그런데 범일동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를 일명 성북시장. 성북시장. 성의 북쪽이라 이를테면은 그 부산 진성이 있었던 자리에 성의 북쪽이라 성북고개, 성의 남쪽은 우리가 지하철 다니는 찻길로 이야기 되겠습니다. 예. 범일동 성북시장 드러나 보셨나요? 이곳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여기서부터 여러분 성북 전통시장 저기서도 웹툰을 읽으면 되거든요. 사람이 이거 좋아할 것 여기도 웹툰, 저기도 웹툰, 간판에 따라 다 달라요. 빵빈이 배고파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땅비 배고파요. 맛있는 그. 그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왜 이렇게 그림지 그렸구나? 이 거리가 원래는 이렇게 좀 그 시장의 형성이 원래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발전이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공장들도 떠나가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웹툰 작가들이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웹툰이 쫙 그려져 있다 보니까 네. 여기 왠지 만화에 나오는 마을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 맞아요. 예, 그쵸? 2020년도부터 이곳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웹툰 그리하면 부산의 성북고개 이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야채 판매, 유통. 솔직히 이런 게 어떻게 예쁠 수 있냐고. 유통이 어떻게 예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원래 시장이란 게 먹거리만 있잖아요. 근데 볼거리가 더 많은 시장. 원래 옛날부터는 그림이 막 그려져 있던 건 아니었잖아요. 이거 현재 몇 년 안 돼서 그림 그려놓으니까 좀 어떠세요? 좋지 뭐큰집 이래 있다 거리나니까네 아무게 좋지. 좀 시장도 좋게 사는 거고. 그 맞아요. 어머니, 그래도 전통시장 사람들 저기 그거 다 있어, 그거 다 있어. 병원이 없어 그게. 저기예요?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있어가 저기 찍었어. 저기를 찍었다고요? 그럼 어머님은 합성해
서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안 서문해요? 안 해서 그래. 안 해도 돼요? 그 옛날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때요?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그 옛날 거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이 좋지. 그래 지금이 엄청 좋지. 근데 스리랑카서까지 왜 돈 벌러 왔어요? 거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스리랑카 돈이 없어가. 그러니까. 너 외국 사람이나? 저요? 너 외국 사람이나? 찡이 예쁜 외국 사람. 저 한국 사람이에요 언니. 근데 너무 예쁜. 외국이. 어머니 눈이 정말 정확하십니다. 완전 옛날 그 만화들이 다 있어요. 보이 보이 뚫리는 귀여운 내 친구죠. 추억의 만화들 진짜 많더라고요. 맹꽁이 서당 맹꽁이 맨 쑥쑥 혼나거든요 진짜. 대박 나라라 슈퍼보드. 아니 근데 범일동에는 이렇게 웹툰 거리도 있고 체험하는 공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북시장은 되게 오래된 시장인데 조금 어르신들이 많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동구청에서 이렇게 웹툰 체험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선생님 패션 스타일은 선생님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요 웹툰 거리기 때문에 약간 만화 주인공처럼 입으신 걸까요? 만화 주인공 같습니다. 아유, 선생님 패션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와, 저기 그림 그릴 수 있다. 오. 그런 거 있었어요? 실력을 발휘하시고. 참 좋은 게요. 웹툰을 관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림을 그려볼 수 있더라고요. 어디 가가지고 만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약간 제가 웹툰 작가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진짜 재밌다, 이거. 아니 서로 그려주기로 해놓고 본인 자화상 그리셨는데 솔직히 저 그린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린 당뇨아 씨가 훨씬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잘 그렸죠? 잘 그렸네. 그러니까. 제가 또 난카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범일동의 특별한 공간을 찾아 나서봤는데요. 아니 여기가 도대체 뭐가 특별하죠? 하고 들어갔더니 잠시만. 동굴이네요. 와, 소리 자체가 달라요. 아, 이거 뭐야? 시원해지네. 아니, 사장님 밖에 봤을 때 무슨 갤러리인 줄 알았는데. 안에 동굴이에요? 네. 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 한 50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시려고 땅을 샀는데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동굴이 한 10m 정도 파지가 있던 거예요. 저 길이가 80m 정도 되는데 네. 그거를 할아버지가 다 손수 파신 겁니다. 와, 대박이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무기 보관용으로 만든 방공호를 개조해서 만든 식당인데요. 정말 길더라고요. 어우,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드디어 사과찜이 도착했습니다. 와, 보통은 아구면 아구찜, 해물이면 해물찜인데 해물 아구찜 여기는 성능이 가능하네요. 지금 이렇게 반숙 계란이 나왔거든요. 이거에다가 이렇게 착 얹어가지고 짭짤한 이 명란을 딱 얹어서 마음을 먼저 코팅을 좀 시켜줘야 돼요. 행복해. 와, 한번. 와, 연기 봐. 싱싱하고 통통한 콩나물이 그냥 아삭아삭. 아우, 매콤한 게 와, 입맛 진짜 당기더라고요. 와. 이게 다 아구살이에요, 아구살. 와. 달콤한 맛이 나오는데?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먹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네. 희한하네. 여기 희한한 곳이네. 아, 신기하네요, 여기 진짜. 와. 역사와 예술, 신기한 매력이 있는 범일동 여행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오늘 이중섭 화가의 생활상을 듣고 인생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림 하나하나에 그리움이 묻어있고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작품을 보면서 마음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앞으로 뭔가 이 그림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것 이 같아요. 만화가 엄청 좋아했는데 내 꿈으로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림 그리는데 그만큼 내가 좋아했다니까. 네, 오늘은 만화 캐릭터로 클로징합니다. 놀러와. 몇 살이야?
5월은 가족들에게 더 애틋함을 느끼는 달이죠. 정서적 교감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달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권정생 작가의 도관책은 따뜻함 그 자체입니다. 몽실 언니 슬픈 남학생 등 슬프고도 아름다웠던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경북 안동시 일직면 권정생 작가가 머물던 곳인데요. 궁핍한 생활에서 얻은 병마와 싸우던 곳이기도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늘 작품 활동을 해오셨죠.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워있을 때도 너무 힘들어서 마당에 나와서 뛰어다니길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집필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죠.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몸이 불편해서 거리에 나와서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혁명가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생을 떠돌이로 살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그의 보금자리, 검소한 면모가 드러나는 작은 흙집인데요. 당시 선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한 안식처였습니다. 조탐리는 권정생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사시다 돌아가신 곳이고, 모든 작품이 조탐리가 무대가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 청년들과 백도를 직접 빚어서 집을 지었죠. 거기에서 몽실 언니 등 많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똥 그림동화에 나오는 곳 장면이 조탐리 마을 안길에 있는 돌담길입니다. 권정생 선생님과 조탐리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권정생 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엔 권 작가의 대표작인 몽실 언니의 배경지가 된 마을이 있는데요. 최고에 가신다고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다니시는데 제 생각에는 원고 갖다 붙이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몽실 언니를 기억하시나요?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언니 몽실이는 동생을 두고 장터로 가는데요. 일찍 우체국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체국은 권정생 선생님하고 빼놓을 수 없는 외부와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생가에서 우체국까지가 한 2km 정도 되거든요. 늘 거기 가서 외부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쇄가도로만 받기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찍보건지소는 권정생 선생님이 전신괴력으로 고통받을 때 약을 받아서 잡수셨던 곳이죠. 이곳 외에도 마을 곳곳에는 소설의 배경이 된 장소가 많이 있는데요. 몽실 언니가 이용한 운상역과 폐결핵 약을 타기 위해 갔었던 일직면 보건지소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 작가의 일부분만 봤다면 권정생 문화관에선 그의 일대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사실은 권정생 문학관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자신을 위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권정생 선생님이 남기신 유산을 가지고 북녘 어린이를 도와야 되고 또 분쟁지역에 아이들이 있는데 지원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남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하게 된 이유가 몽실 언니 무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권 작가의 손때 묻은 원고와 함께 몽실 언니뿐 아니라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권정생 선생님이 평생을 함께했던 의료기구인데요. 일반인들처럼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옆구리로 소변을 받아냈죠. 꾸고 이럴 때는 한 3일 동안 움직이면 잘 안 돼요. 움직이면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몸에 열이 나고 갑자기 이러면 아이고 탈이 났구나 하고 이걸 잡아당기면 마치 막혔던 수도꼭지가 터지듯이 피고름이 쏟아졌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곳에서는 선생의 유언장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권정생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언장입니다. 이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철학과 사상, 문학 세계를 알 수 있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담긴 그의 마음은 지금까지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작가 작품이 워낙 유명해서 강아지똥하고 그 몽실 언니 작품들은 미리 읽고 아이들하고 되게 감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작품들 몇 면이 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들 살펴보니까 눈물이 막 나올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어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몽실 언니 책을 평소에 읽어봤는데 여기 오니까 더 친근해지고 작가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권정생 동화나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가족 모두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는 그런 곳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늘 염원하셨죠. 남북 평화 통일, 전쟁이 없는 세상, 자연 속에서 지혜를 배워가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작품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그려녹인 권정생 작가. 동화작가 권정생에게 사랑은 소중한 문학적 자산이자 작품 속을 흐르는 따뜻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의 청빈한 삶을 가족들과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기쁨과 설렘, 막연한 두려움까지 한데 모아 축복하고 응원하는 시간. 어른이 되는 통과 의례, 전통 성인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초록빛 가득한 5월의 캠퍼스. 그보다 더 싱그러운 이들이 있었으니 올해 20살이 된 새내기들입니다. 신혁 씨와 수지 씨는 같은 과 친구인데요. 공부하랴 여러 대학생활 하랴 정신없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일단 학과 성적이 일단 제일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학교 성적도 성적이지만 일단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제일 고민이고, 앞으로 뭐 졸업은 앞으로 좀 많이 남았지만 졸업 후에도 뭘 해야 될지가 지금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적어도 1년 뒤에 일본을 갈 생각이기에 제가 일본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고 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입생 20살은 마냥 신날 것 같은데 속이 깊네요. 그 책임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일단 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일단 성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제 책임이 일단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지금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이제 아무래도 학생 때는 꼭 보호자가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20살 때는 진짜 친구와 단둘이서 뭐 서울이든 어디든 이렇게 짧게 여행이라도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그런 20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전통 성년식인데요. 몇 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성년식. 벌써 고풍스런 느낌의 축하 분위기가 가득하죠? 올해 51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2004년생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옛날부터도 남자 나이 15, 20 사이에 성년일을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멈춰 있던 것을 올해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향교가 주관을 해서 51회 성년이날 기념 행사를 제주향교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녀 10명이 참여했는데요. 전통 성년식에서는 성인이 된 남자는 관자, 여자는 계자라고 불립니다. 도포와 갓에 이르기까지 전통 의복이 놓여 있는데요. 전통 성년식은 처음이라 조금은 낯설고 긴장될 것 같네요.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성실해져야 하고 좀 더 노력해야 하고 또 좀 더 용기 있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조금 성년이 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학생들도 색동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었네요.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떨려요,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라도 특별하기도 하고.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에서 스스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어른으로 넘어가는 분기점. 그게 20살이죠. 인생에 딱 한 번 그 순간을 기념하는 게 얼마나 특별할까요? 뿌듯하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 이런 행사를 올 수 있는 것만도 너무 감동스러워요. 우리의 전통 성년식은 일제강점기와 개화기를 거치며 사라졌다 1970년대 부활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참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응원하는 아름다운 의례입니다. 남자는 관리라 해서 상투를 틀어 갓을 씌워주고 여자는 계리라 하여 쪽을 지고 비녀를 꽂아줍니다. 게다가 어른의 복식으로 3번 갈아입어 삼가례라고 합니다. 처음 갈아입는 이식을 아동에서 도령으로 변하는 과정이고 도령에서 또 청년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관복을 입혀서 장원급제라든가 사회인이 됐다는 이식으로서 마지막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의복 하나하나 과정의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고 정성이 가득하네요. 집에서 있다가 이제 관에 들어갈 때는 옷을 관복에 또 좀 예식을 갖춰가지고 좀 우리가 평상시에 비해서 우리가 저 마이로 입듯 이렇게 이 관복을 입는 겁니다. 짙은 색 관복으로 갈아입으니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우리 여학생들도 뭔가 어른의 기품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역시 남자 어른 하면 갓을 빼놓을 수 없죠. 왠지 어색하기도 해서 웃음이 나네요. 다음은 어른이 예복을 입히는 샴가를 행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천천히 진행되는 절차. 우리 학생들 어떤가요?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그 과정 속에서 어른이 돼가는 법을 조금씩 알아가겠죠? 이젠 마지막 의복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어머나, 너무 멋지네요. 그 과거 시험에서 이제 관직을 받고 고향에 이제 잔치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관직을 받았다는 이제 신고 이제 그런 이제 절차를 밟는 겁니다. 여학생들은 홀리복 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어른의 차림이 돼가고 있네요. 남학생들에겐 사모를 씌워주고 여학생들은 쪽과 비녀, 족두리로 머리를 올려줍니다. 너희는 이제 어른이 옷을 다 갖추었다. 동기간에 우애하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빠짐없이 이루어 건강하게 오래도록 수를 누려서 하늘이 주는 경사를 모두 받들지어다. 이제 술로서 예를 다하면 성년식도 마무리가 다 돼갑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조금은 두렵지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오늘 성년식을 치른 학생들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격증 준비와 또 제가 세울 수 있는 목표를 이제 정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잘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이 19년, 20 이때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 그러면서 제 성인 이제 20대부터 30대까지 좀 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후회 없는 20대를 보낼 것 같습니다. 어른의 보호 아래 자라다 이제 어엿하게 세상에 서게 되는 날. 성년식은 참 나가 돼가는 아름다운 순간일 겁니다. 올해 성년이 된 세상의 모든 20살들을 응원합니다.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경주 대릉원.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5월 4일부터 이 경주 대릉원이 전면 무료 개방을 하면서 더 발걸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경주 대릉원이요, 요즘에는 밤에 더 아름다워진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의 밤이 우리의 낮보다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한 달간 대릉원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할 경주 대릉원 미디어 아트. 그 매혹적인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23기) 신라시대 고분이 모여있는 고분 유적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경주의 대릉원이 요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가 그 미디어 아트를 준비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 본부인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있을 미디어 아트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장비들을 체크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관계자들에게 미디어 아트 관람 꿀팁 한번 여쭤볼까요? 이번에 대릉원 오픈은 이제 제가 대릉원 공간이 워낙 넓고 그리고 다 트여 있고 뭐 어떤 시설물도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이 능하고 딱 어울리고 어떤 인공적인 구조물 없이 그냥 이제 사람들이 낮에도 그렇고 또 밤에도 불편함 없이 산책도 하면서 관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설치도 했고 이제 작품들도 거기 환경에 맞게 다 제작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 밤에 산책을 하시면서 이제 대릉원 전체를 이제 구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관람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하루해가 아쉬울 틈도 없이 화려하게 물든 대릉원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신라의 혼 빛의 예술로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3 경주 대릉원 미디어 아트. 화려한 빛의 예술이 대릉원의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해줍니다. 너무 잘 꾸며놓은 것 같고 이게 약간 무료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멋있어요. 그동안 건물의 외벽이나 구조물의 영상을 쏘아 연출하는 미디어 파사드는 있었지만 이렇게 고분의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저는 대릉원이라는 30여 개의 고분군의 경관을 전혀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조형물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요. 경관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 콘셉트에서 여러 작품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작가들은 전부 대릉원에 관련된 자료들을 리서치를 하고 숙고한 결과, 그래서 모든 하나하나 요소들은 대릉원과 관련된 설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출토된 유물이라든지 그래서 모든 것이 대릉원에 규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미디어 아트는 총 9개의 구역을 나눠서 각각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메인이라는 무대는 바로 황남대총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스팟일까요? 여기는 메인 미디어 파사드로 제목은 대릉원 판파르고요. 저희가 메인 미디어 파사드 장소를 물색하다가 사실은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 낮 동안 제일 유명한 포토존이 목련나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목련나무가 뒤쪽으로 쫙 있고
고분 2개가 있는 데서 저는 눈의 형상을 이렇게 연상하게 되었고요. 확 트인 공간에서 미디어 파사드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메인 미디어 파사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4분에게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메인 무대에서 선보이는 미디어 아트 대릉원 팡파르는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약하는 4명의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화려한 시각 효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고분의 특징을 살린 예술적인 측면의 비중을 둬 다른 미디어 파사드와 차별성을 뒀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나 체험을 하고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새롭고 또 되게 예뻐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경주는 낮에만 왔었는데 밤에도 이렇게 좋은 볼거리가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색감의 미디어 아트 외에도 화려한 조명과 특수 효과를 활용한 연출로 환상적인 분위기의 포토존도 제공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관객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인터랙션 프로그램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더해줬습니다. 오, 진짜 돌아가네. 나영아 내가 해볼래. 재밌어요. 뭐가 진짜 갑자기 움직이는 것 같고 뭐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국내외 유명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고분 유적지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경주 대릉원 미디어 아트. 그럼 이쯤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작가님들을 만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작가님께서는 이번에 참여하신 작품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기획을 하시게 되신 걸까요? 금간의 시대를 만들었던 마리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전령사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전령사가 그 시절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생각하였던 것처럼 그런 의지, 마리깐의 의지가 현재와 연결되어서 행복한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생각하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이제 천마총 발굴 50주년과 겹치는 만큼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마총 하면 다들 떠오르는 이제 천마도에 이제 천마를 중점으로 하여 이제 그 안에 발견된 금관이나 금제관식 등을 이제 조화롭게 이제 표현하여 사람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물들을 좀 시각적으로 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라왕조 고분 유적지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었던 경주 대릉원 미디어 아트.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릉원이 경주의 새로운 관광예술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깔이 수놓아지면서 매일 밤 더 아름다워지는 경주 대릉원의 미디어 아트를 쭉 둘러봤는데요. 이 행사가 한 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기념해서 이 미디어 아트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마시고 한 달간의 미디어 아트 쇼 즐기러 오세요. 매일 밤 형형색색의 빛으로 물드는 경주 대릉원에서 우리의 낮보다 아름다운 경주의 환상적인 밤을 꼭 한번 즐겨보세요.